각 패턴에 대한 표현을 먼저 이해하고 난 후 공부하자. 초보도 영어로 길게 말한다. I have some. 나 무엇이 좀 있어? 명사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2023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있네요. 올해 마지막 남은 2개월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봅시다. 마음 잡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11월부터는 have와 관련된 패턴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배워볼 have 관련 패턴은 I have some 패턴입니다. 이 패턴 너무 자주 보셨죠? 맞습니다. 엄청나게 영미권의 원어민들이 일상적으로 잘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 some이라는 형용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some은 영미권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some은 다음과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첫째, 불확실한 수와 양을 설명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some은 가산명사와 불가산 명사 둘 다 모두 꾸며 줄 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이때 some은 좀 또는 약간 이런 의미로 쓰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확실한 수량을 말할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너 돈 좀 있니? 나 시간 좀 있어? 나 할 일이 좀 있어? 등등 말이죠. 이렇게 뒤에 오는 명사의 수와 양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할 때는 some만한 표현이 없을 만큼 자주 쓰인답니다. 둘째, 불특정 무리나 그룹에 대한 명사를 수식할 때 쓰입니다. 이때 some은 어떤으로 쓰여지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집단의 부분을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대강 한 부분을 설명할 때 some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ome people say that coffee is bad for your health 라는 문장에서 some은 뒤에 오는 people의 불특정한 부분, 즉 어떤 사람들을 설명할 때 쓰고 있어요. Some students have arrived yet. 어떤 학생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이 문장도 some은 students의 불특정한 부분을 설명하며 어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근데 some이 나오면 짝꿍처럼 따라 나오는 표현이 있죠? 맞습니다. 바로 any입니다. 우리는 매번 이 some과 any를 구별하는데 애를 먹고 있어요. 오늘 이 구별을 확 잡아봅시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흔히 some은 긍정문에서 쓰고 any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쓴다 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 영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some이 의문문에서 쓰이기도 하고 any도 평서문에서 쓰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쓰질 않고 있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some처럼 any도 해석은 명사 앞에서 어떤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그 명사 뒤에 명사라도 라고 말하고 쓰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떤 명사라도? 자, 두 문장이 있습니다. Do you have anything to drink? 에서 anything은 어떤 거라도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석을 하면 마실 어떤 거라도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죠? 또 Do you have something to drink? 에서 something은 어떤 것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해석을 하면 마실 어떤 것이 있나요? 의 뜻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확실성의 차이입니다. Do you have anything to drink? 는 상대방이 마실 것이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뭐 마실 거라도 있냐? 라는 뜻이고 Do you have something to drink? 은 네가 마실 거 있는 거 아는 상황에서 마실 거를 돌라는 의미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즉, 확실할 때 쓰는 표현인 거죠. 결론적으로 some은 확실한 명사를 꾸며줄 때 쓰고 any는 불확실한 명사를 꾸며줄 때 씁니다. 쉽게 구분하자면 any를 해석할 때는 명사 뒤에 라도라는 말을 써주면 좀 더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any가 부정문에 잘 쓰이는 것도 이러한 뭐뭐라도의 느낌을 살리는 문장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친구끼리 먹을 거 사 먹다가 옆에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죠. Do you have some money? 너 돈 좀 있냐? 이렇게요. 그때 대답으로 땡전 한 푼 없는데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때 I don't have any money. 나 어떤 돈이라도 없어. 즉, 조금의 돈이라도 없다는 표현을 쓸 때 이렇게 부정문과 any과 결합해서 잘 쓰여지는 거랍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부정문, 의문문이니까 any 쓰고 긍정문은 some 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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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I have some에서 some은 불확실한 수와 양을 표현하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나 뭐뭐가 좀 있어 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죠.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알지 못할 때 이를 알려주거나 말하고 싶을 때 이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자, 나에게 명사가 좀 있어?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맞습니다. I have some 명사. 자, 여러분 I have some 패턴 맘껏 쓰세요. 그럼 좀 더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I have some pants. I have some news. Hello, I have some good news. Wow. I have some nice friends. Guess what? I have some good news for you. 자,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이 패턴으로 영어를 길게 말하기 위한 문장 구성 요소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초보도 영어로 길게 말한다. I didn't have. 나에게 무엇이 없었어. 명사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 입동도 이제 지났네요. 이렇게 갑자기 쌀쌀해지면 감기에 쉽게 걸리더라고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셔야겠네요. 자, 지난주 합의 첫 번째 패턴 공부 많이 하셨나요? 항상 공부는 반복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한 번 보고 다 아는 것 같아도 장기 기억으로 자리 잡으려면 반복만큼 좋은 방법이 없겠죠? 자, 마음 잡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오늘 배울 have와 관련된 두 번째 패턴은 I didn't have입니다. 패턴을 보고 바로 어떤 뜻인지 감이 오시죠? 맞습니다. 오늘 배울 패턴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주 쉬운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쉬운 패턴을 골라 선정하였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패턴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용 빈도입니다. 영미권의 원어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턴들을 위주로 먼저 익혀야 한마디라도 더 대화에 쓸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I didn't have 패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4강 have와 관련된 부정문 패턴 중에서 왜 과거형인 didn't을 선택했을까요? I don't have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I didn't have 패턴은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여질까요? 자, 그림의 상황을 봅시다. 아이는 학교 숙제를 하지 않아서 선생님께 혼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I didn't have time to do my homework last night. I didn't have time to do my homework last night. 아이가 이렇게 말했군요. 지난밤에 숙제할 시간이 없었다는 말이군요. 아하, 숙제를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군요. 자, 그럼 다른 상황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군요. 왜 그리 피곤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볼까요? I didn't have any coffee this morning, so I'm feeling a bit tired. I didn't have any coffee this morning, so I'm feeling a bit tired. 아, 오늘 아침에 모닝커피 못 마셨더니 피곤한 거였군요. 자, 여러분 I didn't have 패턴 언제 쓰는지 감이 오시나요? 맞습니다. 현재의 어떠한 결과의 원인을 표현할 때 쓰는 패턴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무엇을 가지지 못했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 또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 등을 표현할 때 쓰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사용하시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과거에 어떤 것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비에 젖은 당신 누군가가 왜 홀딱 젖었니?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I didn't have my umbrella, so I got soaked in the rain. 그 유명한 식당에 왜 안 가보냐고 물어보네요. 하지만 여러분은 웨이팅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럼 이렇게 말하세요. I didn't have the patience to wait in the long line. 긴 줄을 기다릴 인내심이 없었어. 자, 여러분 I didn't have 패턴을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누군가가 현재의 결과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물을 때 I didn't have 명사를 쓰셔서 명사가 없었다라고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I didn't have 패턴 이제 맘껏 쓰세요. 그럼 좀 더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이 패턴으로 영어를 길게 말하기 위한 문장 구성 요소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초보도 영어로 길게 말한다. I have no idea. 난 전혀 모르겠어. 전명구, 명사절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월드컵 축구 예선 본다고 너무 즐겁네요. 우리 선수들이 너무 사랑스럽네요. 제가 영어만큼 좋아하는 게 바로 축구인데요. 그래서 예전에 축구 관련 영어 영상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영어 채널에 갑자기 무슨 축구 얘기냐고요? 알겠습니다. 자, 마음 잡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오늘 배울 have와 관련된 세 번째 패턴은 I have no idea입니다. 자, 일단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디어라는 말이 뭔가 창의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자칫 영어에서도 이 아이디어라는 명사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쓰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아니죠. 물론 영어에서도 그런 의미로 쓰이긴 합니다만 딱 그걸로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는 그냥 생각 또는 개념의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아이디어로 쓰이냐면 의견, 견해, 주장, 계획 등 특정 상황 속에서의 자신의 생각을 의미할 때 가장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I have an idea. 이 문장에서 아이디어는 어떤 문제나 상황에서 떠오른 자신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의역을 하면 나 생각이 한 가지 떠올랐어의 의미입니다. 이때 꼭 창의적인 생각이어야지만 아이디어를 쓰지 마시고 그냥 단순히 어떤 상황 문제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 떠오를 때 그냥 아이디어를 쓰시면 됩니다. 또 볼까요? Let's bounce some ideas off. 이 표현은 영미권에서 굉장히 잘 쓰이는 표현으로 회의나 모임 등에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들을 서로 이야기할 때 우리 서로 의견을 이야기해보자의 의미로 쓰인답니다.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디어는 꼭 창의적인 생각만 쓰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나 상황에서의 자신이나 타인의 생각 또는 의견으로 쓰면 됩니다. 꼭 창의적인 생각만 아이디어라고 판단하고 쓰지 말라는 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I have no idea는 그럼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걸까요? 아이디어를 창의적인 생각으로만 국한하고 쓰시는 분들은 난 뭔가 창의적인 생각은 없다의 의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이라는 것들은 있지만 그게 창의적이지 않아서 이 표현을 쓴다는 거죠. 아니죠. 아이디어는 그냥 어떤 상황, 문제에 대한 생각일 뿐입니다. 따라서 I have no idea는 그 문제나 상황에서 누군가가 묻거나 묻는 분위기 또는 뉘앙스가 있을 때 나는 내 의견이 없다는 의미로 형용사 no가 들어가서 전혀 내 의견이 없다의 의미로 쓰인답니다. 즉, I have no idea는 누군가가 의견을 물을 때 잘 모르겠다의 의미보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난 니한테 도움 안 된다. 그러니 묻지 말라. 도와줄 게 없다의 의미로 쓰시면 됩니다. 또 과거형인 I had no idea의 표현도 영미권에서 굉장히 잘 쓰이는 표현입니다. 나는 전혀 몰랐어의 뜻으로 무언가를 처음 알게 되었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또 누군가가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해줬을 때 전혀 알지 못한 감탄의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have no idea는 문장이 완벽히 끝난 삼형식 문장이죠? 따라서 뒤에 명사를 붙이려면 이렇게 전명구 형태로 와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명사가 아닌 명사절은 전치사를 앞에 쓰지 않고 그냥 아이디어 뒤에 생으로 바로 써버리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여기에는 문법학자들의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먼저 아이디어와 명사절이 동격절로 쓰였다. 둘째, 아이디어 뒤에 of라는 전치사가 있었는데 생략해서 쓴다. 셋째, 그냥 take care of처럼 하나의 타동사 구로 I have no idea로 보고 뒤에 목적어를 쓴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언어는 문법적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공식이 있는 수학이 아니거든요. 그냥 저냥 이러한 문법들이 무너지고 무시되면서 입에서 입으로 쓰이는 게 언어죠.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I have no idea 뒤에는 전명구 쓰고 생으로 명사절 쓰고 이런 식으로 입으로 연습하시는 게 옳습니다. 자, 이제 누군가가 자신의 의견을 물을 때 전혀 알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함을 표현하고 싶을 때 뭘 쓴다고요? 뭘 쓴다고요? I have no idea. 자, 여러분 I have no idea 패턴 이제 맘껏 쓰세요. 그럼 좀 더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I have no idea. I have no idea what you're talking about. I have no idea. How that is, I have no idea. But interesting. 자,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이 패턴으로 영어를 길게 말하기 위한 문장 구성 요소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